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 박영수입니다. 동의서 관련해서는 여러 번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그 많은 곳 다니면서 이제 자문도 하시고 법률 자문 등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동의서 관련해서도 이렇게 자문 많이 하셨나요? 그쵸. 동의서는 워낙 이제 개인정보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이번 개정으로 많은 부분들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동의서 관련한 자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뭐 다양한 고객사 다니면서 그 동의서를 검토해서 이제 개정안도 많이 만들어 드렸긴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동의서들을 살펴보면은 혹시 몰라서 동의를 안 받아댔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의를 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항목 중에 이제 필수 항목도 있고 선택 항목도 있는데 각각 구분은 돼 있으나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 뭐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에서 각각 동의도 받는 유형들이 사실은 지금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다녀봤을 때 동의서를 살펴보면 이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도 아직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2014년 이제 9월 15일부로 개정된 법이 시행될 때 이런 유형의 동의서들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 새롭게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서 이 조항의 근거에서 보면 말씀하신 내용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서가 나왔거든요. 그 안내서에 작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보시면 동의받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세 번째는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네 번째,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제공할 것. 결국은 이제 앞으로 9월 15일 이후로는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우리가 적법하게 동의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이 정보 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 동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 동의 절차를 이제 개선해야 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 또는 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동의를 요구해서 재화 공급 또는 서비스 제공 자체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동의를 반드시 해주세요 라고 강요하는 유형의 동의서 형식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유형들은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여부 결정이라고 앞으로는 보기가 어렵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측면은 좀 한번 사업자라면 또는 공공기관의 동의서를 또 동의를 받고 운영하는 서식들이 있으시다면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서비스 자체의 이용은 가능하고 어떤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는 부분이 아닌 일부 서비스,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재화 공급 또는 서비스 제공 자체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가 2014년 이제 9월 15일 이후로는 생길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정보로 수집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제1항 각호를 살펴볼 텐데요. 올해 2024년 9월 15일부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동의 체계를 우리가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15조 제1항 각호를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1호부터 7호까지 보시면 1호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유형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설명해 놓고 있고요. 2호부터 7호까지는 동의 없이 수집하는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간에 1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수집될 때 1항 1호에 해당하는 것인지 2호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각 7호에 해당하시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1호가 아닌 2호 또는 3호, 4호, 5호, 6호, 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셨다면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동의를 받는 유형으로 우리가 동의서 서식을 만드셨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되는 법에서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될 주요 사항으로는요. 15조 제3항을 보시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고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여부를 고려한 후에 그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동의 없이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우리가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유형들은 적법한 게 아닐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오픈마켓에서는 보통 중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의 구조를 보면 오픈마켓 사업자가 있고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을 대상으로 그 중개 서비스를 하는 중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마켓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떤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오픈마켓 사업자는 그 중개 사업자에게 그 물품을 구매한 고객 정보가 자동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의 3항의 조항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이제 동의 없이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유형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 계약의 내용 안에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 오픈마켓 중개 사업자에게 제공해야만 배송 등 계약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안에서 제공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은 앞으로 개정된 법에서는 동의 없이도 줄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반드시 받는 부분들은 이게 적법한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서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4가지 이런 Q&A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과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답변은 이제 안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따라서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2024년 9월 15일 이후에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 앞으로 이제 9월 15일 이후에는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도록 동의 절차를 개편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처럼 필수적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동의받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다시 말하면 필수적 동의사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서는 그 입증의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 처리자는 어디까지 동의받지 않아야 되는 항목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아니면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또는 제공에 해당하여 동의가 필요가 없는 항목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도록 이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업자분들은 좀 유념하시고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필수적 동의를 다 받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동의서를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서 9월 15일 이전에 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사업자들이 정보 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의 절차를 운영 중인데 이제 선택 동의는 그러면 현재처럼 유지해도 되나요? 네, 이 답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선택 동의는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필요에 의해 수집, 이용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라면 선택 동의를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선택 동의는 어떤 서비스 본질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에 결정하는 부분과 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처럼 유지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좀 답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 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관심사 등을 분석해서 서비스 내에서 이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도 재화 서비스 홍보나 판매 권유로 봐서 이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네. 일단 안내서 답변을 보면요.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해당 내용을 이용 계약 또는 약관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정보 주체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면 이 부분도 계약 이행을 위해 별도 동의 없이 수집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저도 이제 많은 컨설팅을 하지만 보통 재화 서비스 홍보나 판매 권유는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이 별도 동의를 많이 이제 원칙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서 조항은 뭐 이용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 주체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다면 이 부분은 계약 이행의 본질적 목적에 해당해서 수집 이용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혹시 그런 관련된 사례 혹시 변호사님 있으시면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Q&A를 보면서 제일 먼저 이제 떠올랐던 거는 땡플릭스 이런 네. 사례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 땡플릭스 보면 저희가 영상을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이제 선호하는 영상에 맞게 그런 이제 선호도를 분석해서 네. 맞춤형으로 이제 다음에 볼 영상 등을 추천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이게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질문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면 이제 서면 동의 시에 글자 크기가 9포인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는 이렇게 이제 서면 동의 시에 글자 크기가 9포인트보다 작아도 될까요? 안내서에 있는 답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서 9포인트 이상 또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작성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글자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포인트에 대한 글자 크기에 대한 조건들은 삭제됐지만 해당 규정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글씨 크기를 의도적으로 작게 하는 등 정보 주체를 기만하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디지털 환경을 고려해서 환경에 맞춰서 9포인트, 20% 이상 크게는 큰 의미가 없어서 삭제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가 동의 여부를 이제 의사결정할 때 알아보기 쉽도록 글자 크기를 조정해서 서비스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일률적으로 9포인트 이상, 다른 색깔보다 20% 이상 크게 이런 것보다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네.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개정된 취지를 보면 그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7조를 기반으로 앞으로 2024년 9월 15일에 시행될 걸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의서 서식 어떻게 고치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법 기준에 맞춰서 적법하게 동의 절차를 잘 마련하셔가지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카페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그 URL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